안녕하세요. 최재권의 콘텐츠 학교 최재권입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 콘텐츠 학교 사내 강사 코칭 과정을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사내 강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되게 다양한 것들을 지금 시도해보고 새롭게 한 번씩 해보고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은 과정을 선택해주신 여러분에게 먼저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려보고 저는 사내 강사 코칭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뭐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것을 사내 강사로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게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단계인 거고 이걸 지나서 나는 콘텐츠 제작자로 내가 아는 것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저는 지금 사내 강사에서 시작해서 이 메신저가 되기 위해서 하는 중입니다. 두잉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들 이런 과정들을 겪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과정의 목표가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내 강사를 시작으로 해서 콘텐츠 제작자까지 되어보자. 네, 이것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고 다음 내용 본격적으로 갈게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목차 1주차잖아요. 패러다임 전환과 사내 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목표도 있고 2주차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은 사내 강사가 뭔지 정의 부분이겠죠. 정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사내 강사를 할 건지 그리고 목표로 하는 지점도 있습니다. 사내 강사로 목표점 또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주제 찾기 이런 것들도 여러분과 함께 해볼 겁니다. 두 번째 주에 가면은 자료 수집도 해야 되고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으니까 주제에 맞는 자료를 막 수집을 합니다. 이런 자료를 막 수집하고 그런 것들을 분류하고 재정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내가 막 자료를 중구난방으로 모아놨다 그러면 이것들을 조금 어느 정도 모아놓고 이 모아진 단계를 가지고 네가 1번, 네가 2번, 네가 3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면 이게 바로 설계도가 되겠죠. 설계도가. 이런 과정을 두 번째 주에 해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도를 여러분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좀 예쁘장하게 설계도로 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고요. 3주차에는 학습 보조자료를 만들어 볼 겁니다. 학습에 관련된 보조자료를 만들어 볼 거고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 내면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거니까 보조자료, 모아진 자료와 설계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자료를 만들 건지 라고 하는 거고 사내 강사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자료 만들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른 과정도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내가 자료를 만들면서 내 스스로 정리가 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도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자료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충분히 멋진 발표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과정이 굉장히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들 좀 드려보고요. 네 번째는 만들어진 자료 가지고 이제 발표 준비해야 되겠죠.
어떻게 발표할 건지, 네, 그리고 발표 방법에 대한 것도 얘기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디를 통해서 할 건지도 중요하거든요. 줌을 통해서 할 건지, 유튜브를 할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것도 있죠. 네이버 웨일이라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줌이 조금 더 선발 주자이다 보니까 줌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의 스마트폰 쓸 건데 스마트폰으로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여러분이랑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5주차에는 이제 발표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여러분이 준비했던 앞에 있는 4주 동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발표를 할 거고 저는 녹화를 할 겁니다. 녹화를 해서 서로 공유를 해볼 거예요. 이런 과정들로 해서 5주를 꾸몄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1주차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에는 패러다임 전환과 사내 강사고요. 이 사내 강사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얘가 시작인 거고 끝을 가면은 콘텐츠 제작자, 제공자 또는 이런 말도 하거든요. 생산자로서의 삶. 이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계속 소비자로만 살았는데 돈을 받으면 소비만 하는 소비자로였는데 내가 나만의 컨텐츠를 만들게 된다면 나도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전환과 사내 강사인데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패러다임이 뭐냐라고 하면 패러다임은 생각의 틀입니다. 생각의 틀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내용 읽어볼게요. 패러다임의 전환, 지금은 콘텐츠 시대다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패러다임의 전환, 새로운 개념과 이론은 축적에 따른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을 통한 혁명을 통해 발전한다는 이론이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뭐 다른 예를 한다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선형적으로 늘 거냐 또는 아날로그로 할 거냐 아날로그로 늘어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끊어지면서 분절되면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이거를 선형의 반대로 할까요? 비선형? 비선형이라고 할 거냐 또는 이 아날로그 아닌 디지털로 볼 거냐. 디지털은 0 또는 1이잖아요. 디지털은 0과 1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없다만 가지고 모든 정보들을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거냐 끊어졌다로 볼 거냐 아니면 선으로 이렇게 연결될 거냐 라고 하는 건데요. 옛날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으셨다고 해요. 예전에는 그 네, 과학의 이론들이 이런 식으로 선형으로 늘어났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선형으로. 예전에 있던 것들을 가지고 점점 좋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선형적으로 됐다고 하는데 해보니까 아니었다고 해요. 우리 뉴턴이라는 분 알죠? 뉴턴이라는 과학자 있잖아요. F는 MI를 만들어냈던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다 라고 하셨던 또는 작용 반작용 이런 것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1번이 관성의 법칙이고 관성이고 두 번째가 가속도고 세 번째가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하네요. 네,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뉴턴의 이야기로 안 되는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뉴턴이 맞았지만 대부분 다 맞았지만 하다 보니까 틀린 게 나왔다 이거죠. 틀린 게. 틀린 게 나와서 수정을 하고 또 틀린 게 나와서 또 수정을 하고 또 틀린 게 나와서 수정을 했는데 이게 도저히 이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여기서 빵 하고 터진 거죠. 이게 아니다. 수정으로 될 게 아니다. 바꾸자. 라는 얘기를 해서 바뀌었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과학의 발전, 과학의 이론은 이렇게 패러다임의 전환이 통해서 분절되어 가면서 새로운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토머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해서 2063년인가요? 한 1963년이네요. 1963년도에 자신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하죠. 과학은 그렇게 이렇게 선형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끊어져서 올라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전의 시대에서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보면 그것들이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뚝 끊어져서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 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런 시대가 됐다. 그런 특이점들을 우리는 겪고 있더라. 여기 첫 번째가 인터넷이었다면 이 두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 될 거다. 저희는 그 전에 스마트폰인 줄 알았는데 스마트폰은 인터넷의 종속 변수였어요. 종속 변수였던 거고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특이점을 우린 지금 보고 있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어디다 쓰나요? 여러분은 혹시 시간을 어디다 쓸까요? 타자로 한 번만 말씀해 주실래요? 말로 해주셔도 되고 나는 시간을 어디다 쓸까? 어디에 쓰나요? 저는 뭐 지금처럼 자료 만들고 강의 연습하고 강의하고 이것들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업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먼저 배우고 배운 걸 가지고 알려드리고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이런 업을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물론 일만 하고 업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개인도 있어야 되겠고 가족도 있어야 되겠고 뭐 플러스 알파 건강도 있고 친구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일만 신경 썼다면 이제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시간을 좀 쓰죠. 여러분은 어디다 시간을 쓸까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당연히.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유튜브에도 저도 유튜브에도 시간 많이 쓰죠. 도구로서 유튜브도 많이 보고 뭐 TV도 있고 전통적인 TV도 있고 뭐 등등등등 이렇게 시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나는 돈을 어디다 쓸까요? 돈은 뭐 넷플릭스 구독료 쓰고 유튜브 구독료 쓰고 TV도 구독료 쓰고 또 뭐 있죠? 옷 같은 거 사는 데 쓰고 저는 예전에 가전제품 또는 디지털 기기 이런 거에도 돈 많이 썼죠. 이런 것도 좀 있었고요. 뭐 여튼 이런 데 돈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었고 지금도 쓰고 있고 조금 조금씩 바뀌긴 했지만 뭐 이런 것들에다 돈을 씁니다. 지금은 이제 돈을 쓰고 있는 것들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는 내가 좀 편해지려고 나의 시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미리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준다면 그게 최고고 여기다 돈을 쓰죠. 돈을 씁니다. 여러분도 저에게 지금 이런 거대한 큰 금액을 쓰고 하시는 이유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잖아요. 내가 혼자 했으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렸을 텐데 그 시간을 줄여줄 수 있고 내가 굳이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장비만 하더라도 유튜브 장비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좋은 장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장비를 좀 시행착오만 줄여줘도 이게 얼마입니까? 카메라 300만 원짜리 샀다가 되팔이 하려고 그러면 240만 원 이렇게 팔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 손해만 해도 샀다가 그냥 판 손해만 해도 60만 원이라는 손해는 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해도 내가 미리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시간과 시간을 쓰는 만큼 돈을 쓰고 있다. 시대가 좀 반해갔다. 극단적으로 하면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빨리 바뀌고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자고 일어나니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는 시대고 과거는 쇠퇴하고 현재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시대고 영화 속 인공지능 자비스가 이제 임계점 더 이상은 이제 못 해먹겠다. 그 전의 방식으로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라고 해서 폭발이 되는 임계점의 시대가 드디어 왔습니다. 인공지능 AI 시대가 와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거 볼까요? 저도 친구들이랑 이렇게 진짜 많이 놀았는데 여기서 뛰어와서 치고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깔려있는 애들 진짜 맨날 눈물 흘리고 했습니다. 이게 1980년대의 놀이문화로 검색해서 가져온 겁니다.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40년 전? 오래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남아있는 거 봐서는 그래 그런 시대지 있었지.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안 놀죠. 애들도 저렇게 있지가 않을 뿐더러 요즘 애들 노는 것들은 이렇게 놉니다. 기구들 이용해서 안전한 공간에서 기구로 놀죠. 예전처럼 몸으로 놀지 않고 흙으로 놀지 않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안 놀아요, 이제는. 그런데 데려가지도 않죠.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양식도 많이 바뀌고 사실 지금으로 보면 비슷한데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 뭐 3년 전 이런 데는 비슷한데 하지만 조금 넘어가서 10년 전, 20년 전 이런 시대로 간다고 하면 차이가 꽤 크다. 꽤 큰 차이가 있다잖아요.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나는 이런 세대에 무엇을 할 거냐? 여러분이 진짜로 사내 강사만 해서 내가 뭔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강사가 됐는데 또는 코치를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이 꼭 여기에서 만족을 해야 돼요. 꼭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을 해야 될까요? 아니 나는 강사도 할 수 있고 코치도 할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만족을 해요? 우리 농협이라는 여기에 왜 만족을 합니까? 농협이 좋죠. 전 여기에 진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여기는 그쵸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 보상도 해줘요. 진급으로도 해주고 급여로도 해주만 하지만 절대 못 해주는 한 가지는 있어요. 정년은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저는 회사란 이름을 다르게 표현해주고 싶어요. 회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직업훈련소란 이름으로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 졸업이 있잖아요. 졸업이나 인증제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닌 회사에서 이 정도 동안 오랫동안 일을 했으면 졸업을 시켜주고요. 인증도 해줍니다. 여기서 배운 걸 가지고 나는 사회에 나와가지고 나만의 것을 해야 돼. 나만의 것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는 우리에게 시행착오의 시간을 주죠. 시행착오. 당신 이런 거 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 틀리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서 가르쳐줍니다. 교육을 시켜주죠. 교육을. 우리가 업무로 말단 행원이었을 때는 업무로만 배웠다가 중간 책임자가 되면 이제 사람에 대해서 배웠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면은 사람도 넘어서 총괄하는 거겠죠. 총괄, 추진 뭐 이런 쪽으로 좀 더 배워지겠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하면서 그 배우고 깨닫고 할 수 있도록 우리 회사는 우리를 단련시켜 준다고요. NH라는 우리 회사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용해 주면서 업무를 알려주는 직업 사관학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젠가는 우리가 직업학교에서 끝난다는 거, 나만의 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들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직업학교에서 졸업이 있고 인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들을 가지고 바깥에서 써먹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우리는 구글이 될 수가 없고 메타가 될 수 없답니다. 없죠. 메타 페이스북인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거든요. 메타는 이름을 바꿔서. 이런 회사가 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구글이 될 겁니까? 유튜브가 될 겁니까? 메타가 돼가지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 될 겁니까? 안 된단 말이죠. 대신 여기도 자기네들이 이만큼 넓은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우리한테 와가지고 여기서 놀라는 거예요. 나에는 돈을 들여서 너희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테니 당신들은 여기 와서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다른 사람들이, 소비자가 오니까 우리에게 이런 소비자가 올 수 있도록 콘텐츠를 제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공짜로 제공해 드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는 중에 일부를 광고비의 형태로 돈을 돌려주겠다. 캐시백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런 공간이 어느 공간이 됐든 내 스스로가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공간에 가서 이 사람들이 버는 돈 중에 일부를 캐시백 받을 수 있겠다. 또는 이 사람들이 주는 캐시백 말고 직접 판매도 가능합니다. 왜 못 팔아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진 이 공간에 가서 내가 직접 판매도 가능합니다. 뭐 링크를 남기던가 이렇게 해서 구매를 유도할 수 있죠. 내 물건을. 좋은 정보, 좋은 컨텐츠를 준다면 이 공간에서 내가 직접 판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가능한 것들이죠. 뭐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내 강사를 가지고 기술을 익히시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보고, 세상에 남이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우리 맞잖아요. 농협에서 주는 것만 받으려고 한다 그러면 승진, 급여,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받기만 하려고 한다면 힘들어요. 그쵸? 승진도 힘들고 급여도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나가서 직접 내가 받으려고 한다면, 남한테서 직접 받으려고 한다면 얘도 쉽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게 쉬워요? 아니면 자영업자로 이렇게 해서 월급 받는 게 쉬워요? 당연히 직장인 좀 더 쉽겠죠. 죄송합니다. 직장이 더 쉽죠. 여기가 이지고 여기가 하드죠. 하드. 어렵겠죠. 이지다 하드입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어렵지만 내 것이 있어요. 내 기술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라면은 여러분 지금 말씀드릴게요. 콘텐츠 제작자, 생산자 한다 그러면 지금처럼 말하는 기술이라도 있죠. 말하고 자료 만들고 막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내 몸에 남습니다. 이런 것만 남는 게 아니고요. 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매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케팅이라는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내 물건이 있다는 것들을 누군가는 알아야 되잖아. 내가 좋은 물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홍보를 하는 것들, 이런 것도 나의 몸에 남는 내 기술이 되죠. 힘든 건 맞는데요. 힘든 건 맞는데 그래도 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좋은 게 뭐냐면 직장이라는 쉬운 그곳에서 자영업자를 노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내 강사를 해가지고 우리 사무실에 좋은 교육 자료를 만들겠다는데, 그럼 우리 회사에서 싫어할까요? 진짜 싫어할까? 사내 강사 너 그거 하지 마 라고 얘기할까요? 우리 회사한테 내가 이만큼을 할 수 있어서 이만큼을 더 제공을 해주겠다고 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직원들 대상으로 막 내가 강의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 지점에서 싫어할까요? 우리 조직에서 싫어할까요? 엄청 좋아하겠죠. 우리 조직에서 엄청 좋아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려고 일부러 사내 강사 육성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나는 정말 좋은 칭찬, 남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들으면서 내 기술 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술 쌓을 수 있고요. 일단 해보면 진짜 제가 요즘 느끼는데 Just Do It 있잖아요. Just Do It. 뭐 또 뭐 있죠?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Impossible is nothing. 이렇게 해서 옛날 뉴스 카피들이 있었잖아요. 그냥 좀 해. 그냥 좀 해라는 것도 있었고, Impossible is nothing. 불가능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제가 진짜 해보니까 그런 느낌이 점점 더 와요. 왜 못했냐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왜 못했냐면
창피해서 우리 진짜 평판 리스크라는 거 엄청 무시무시합니다. 내가 무리해서 조금 독특하게 튀는 것들이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근데 맞아요. 근데 이거 또 요만큼 옛날에 뭐죠? 옛날에 그 슈퍼홍길동 있었는데 슈퍼홍길동 옛날에 심형래 나와서 했던 슈퍼홍길동이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그 장면 기억납니다. 슈퍼홍길동이 되는데 연습을 하죠. 연습을 하는데 요만한 식물을 하나 심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콩닥콩닥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이 식물이 좀 더 자라요. 좀 더 커졌습니다. 이만큼 커졌어요. 이걸 또 콩닥콩닥 이렇게 뛰어 넘어가요. 그게 더 커졌어요. 더. 이 식물이 더 커졌어. 나무가 됐네. 이제 나무가 됐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해서 정말 틀이 이렇게 나무로 됐어요. 그랬더니 슈퍼홍길동이 뭐 이렇게 텀블링 하면서 이렇게 뛰어넘어가더라고요. 요만했던 거에서 요만해졌더니 어느 순간엔 이렇게 멋지게 텀블링을 하면서 넘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슈퍼홍길동 심형래가 그래요. 에게 이거 못 넘냐고. 그래요. 이런 단계부터 하시는 겁니다. 그냥 저스트 누이 사는 거예요. 에게 이거 못해요? 이거 못하냐고. 요런 단계를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점점 잘해요. 점점 잘하고 점점 잘합니다. 그래서 사내 강사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요만큼 했던 조그만 씨앗이 사내 강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콘텐츠 제작자 이게 끝이라고요. 엄청나게 거대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여러분이 텀블링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해보면 다음은 더 잘해지고요. 그 다음은 더 잘해요. 근데 그 시작은 이미 여러분 저하고 같이 시작을 한 거고 그 마음을 먹으신 거고 잘하든 못하든 우리끼리는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나만의 강점 찾기예요. 강점 찾기. 우리 제가 아까 사내 강사 다른 데서도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이 네이버에 사내 강사라고 검색하면 이미지 검색하잖아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미지 검색하면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여기만 해도 15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내 강사 양성과정이라고 엄청나게들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왜냐? 회사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이 사람이 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해서든 전수를 해놓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회사의 DNA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사내 강사도 그렇고 생산자의 삶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콘텐츠 제공자 같은 말이죠. 자기 주도하는 삶, 내가 뭐를 잘하지?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난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이런 걸 하고 살아야지. 또는 파이어족, 또는 경제적해서 나는 부자가 돼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안 하고 싶은 일을 안 하고 이런 거 될 거야. 근데 부자는 어떻게 될 건데? 부자 되는 방법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사업하던가 투자던가.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나는 사업을 잘하냐 투자를 잘하냐 투자 중에서도 부동산을 잘하냐 코인을 잘하냐 아니면 주식을 잘하냐 이런 것들 내가 뭐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내가 찾아야 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 중에서 찾아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사내 강사도 그렇고 생산자의 삶, 콘텐츠 제공자, 자기주도 삶, 파이어적, 경제적 자유 어떤 걸 하더라도 나는 내가 뭘 잘하는지를 찾아야지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콘텐츠를 만들어 내시든지 아니면 사내 강사를 하든지 다 이런 것들을 나는 뭐를 잘해야 되는지 찾아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찾아내셔야지 돼요. 그래서 어떻게 찾을 거냐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들 많이 봤거든요. 저도 나는 뭘 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잘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중에 많은 시간을 이 잘하는 거에 써요. 내가 잘하다 보니까 남들도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안 하고 싶은데 남들이 물어봐서 또 찾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 나는 남들보다 빨리 끝내는 거, 이게 내가 잘하는 거예요. 빨리 끝나는 거 내가 베테랑이니까 내가 잘할 거 아니에요.
남들이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이 베테랑이고 내가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보고 다음 단어 볼게요. 하지만 사내 강사인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잘하는지,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잘하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 회사에서 이 일을 잘한다고 이미 정평이 나 있어요. 이미 남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남한테 그냥 알려주면 돼요. 그나마 사내 강사는 그래서 쉬워요. 내가 뭐를 많이 하고 사는지, 내가 뭐를 남들보다 빨리 하는지, 남들이 누가 뭐를 물어보는지 알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면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알려주냐면 행간으로 알려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하실 것들은 행간으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행간이 뭐냐? 행, 한 줄, 두 줄, 세 줄, 간, 그 사이라고요. 한 줄, 두 줄, 세 줄에 있는 그 사이입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또는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요 단어들 사이에는 어떤 의미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알아. 나는 알아. 경험으로 알아. 남들한테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해서도 알고 여러 가지 책을 봐서도 알고 알아. 배워서 알고 경험해서 알아. 이 행간들을 여러분이 알려주면 돼요. 이 사이사이를 이런 의미가 있어. 내가 해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해. 이런 건 좋지 않아.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된다고요. 행간으로. 행간, 어떤 문장의 숨은 뜻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게 있냐면 대출에 보면 그런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면 원래는 대출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해주는 게 맞잖아요. 하지만 먼저 담보 잡기 전에 하는 대출이 있어요. 조건이 뭐냐면 소유권의 보전 등기가 없는 경우로서 대신 건물은 사용 승인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소유권 이전이 단시일 내에 될 거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 대출심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서 한다 라고 되는데, 여기 중에서 비담당자가 알 수 있는 얘기는 딱 하나밖에 없죠. 대출심사위원회가 뭔지 모르겠지만 내가 평소에 위원회라는 말은 들어봤으니 이런 위원회를 거쳐서 승인을 받으면 대출이 된다. 여기는 이해하죠. 그럼 나머지는 한 줄로 쭉 길게 돼 있는 이 네 개의 단어들은 이해를 못 한다고요. 보통 사람들은. 그럼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거죠. 보존 등기는 뭔데, 이 사이에 사용 승인은 뭔데, 임시 소유권 이전이 단시일 내에 된다는 건 뭔데, 이 단어들이 뭉쳐 있을 때 어떤 거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 단어들의 의미는 어떤 거고, 이런 게 연결될 때 그 사이에 어떤 상황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라고요. 그 상황에 대한 설명,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행간을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보다 좀 모르시는 분들한테 행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고 어떤 상황에서 쓰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간으로. 아시겠죠? 그냥 업무방법서를 읽어줘도 돼요. 그냥 업무방법서를 줄줄줄줄 읽어줘도 되는데 이걸 읽어주는 속에 이미 여러분의 노하우가 있단 말이죠. 그냥 읽어주기만 해도 여러분의 노하우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사내 강사로서 의미 있는 것들을 하고 있을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같은 글을 읽어도 누구는 그래서 빨리 그리고 많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이해를 좀 못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같은 것을 해야 할 때도 누구는 빨리 하고 누구는 못할 때도 있어요. 왜?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성인의 학습법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는 누가 많이 암기하느냐의 싸움이었거든요. 어차피 다 몰라. 초등학교 때 다 새롭게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아무리 추론이라고 들어간다고 앞에 있는 것들 가지고 생각하는 힘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암기입니다. 외워야 돼요. 수학 빼고는 솔직한 얘기로 나머지 다 암기 과목이지.
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화학 암기했죠. 물리 암기했지. 역사 암기했지. 도덕 암기했지. 다 암기했던 거잖아. 다 암기. 근데 성인의 과정은 이렇게 암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인의 과정은 암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엮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워놓으셨던 게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또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엮어내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시작해서 거기에서 더 넓혀 나가는 거라고요. 넓혀서. 새로운 것들을 아는 만큼으로 더 많이 배우는 거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게 많은 사람이 있어 더 빨리 배우고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아요. 모르는 사람들은 일단 암기를 해야 되잖아요. 암기를. 모르는 건 암기 잘 안 하려고 하니까 진짜 요만큼 점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기를 가지고 두 번, 세 번 들으면 조금 더 늘어나고 조금 더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 뿐이지. 그렇게 해서 늘어난다고. 근데 이미 많이 배운 사람들은 이미 시작하는 게 넓어. 여기서 장가지를 뻗어나가는 것도 엄청 넓다고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많이 배우죠. 나머지 것들, 몰라? 이거 모르는 거 있어도 나머지 여러 개를 갖다가 끌어쓰니까 이 부족한 부분들을 금방 메꿀 수가 있어요. 성인의 학습은 암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접목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요. 그 과정에서 추론이란 것도 하고 비어있는 것들은 우리가 다른 정보를 갖다 끌어쓰는 추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의 학습은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운다. 또 잘하고 못하는 것은 기량이에요. 기량. 우리 실력이 아니라 기량이라고 한다고. 기량.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잘한 사람은 다시 잘 못하는 경우가 없어요. 운전이랑 같아요. 운전을 한번 잘한 사람에서 기량이 올라가잖아요. 기량이 올라가면 기량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기량은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말도 한번 올라간 기량이라 그러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단어를 3,000개 알고 있던 것들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한 10,000개의 단어를 주로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 그 기량은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거 자전거도 그래요. 자전거도 한 번 탈 줄 알면 끝까지 탈 줄 아는 겁니다. 오랫동안 안 탔다고 그래서 아주 뭐 그냥 형편없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성인의 학습법은 암기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엮는 과정이기 때문에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배우고요. 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더 잘하고 더 못하는 거 잘 없어요.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보다 조금 덜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더 빨리 크게 이렇게 저렇게 얼기설기 들어가는 것들을 이 추론의 과정을 줄여주시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줄여주실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의 노하우를 알려주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내 강사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자료는 이미 있죠. 우리가 업무 방법이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의 경험, 노하우를 섞어서 알려주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줄줄 읽기만 해도 이미 이 속에는 여러분의 노하우가 KNOW 노하우가 녹아져 있다. 녹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시간과 실수를 줄여주는 사람이 사내 강사다. 그래서 먼저 배워서 나누는 사람이 사내 강사인 거고 그런 태도를 내 삶에 장착한 사람은 콘텐츠 제공자, 생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그래서 내가 꿈꾸는 사내 강사의 모습은 여기는 김미경 강사고요. 옆에는 김창옥 강사입니다. 뭐 둘 다 엄청나게 대단한 분들이죠. 그리고 옆에는 접니다. 최재권. 여러분이 꿈꿔야 되는 사내 강사는 어쩔 수 없죠. 저를 일단 롤모델로 잡아야죠. 최종의 목표는 이거더라도 이분들만 목표로 하면 내가 너무 비참해 보이잖아요. 내가 따라잡을 수 있는 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따라하셔야지. 이런 분들 보고 따라하시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생각하는 사내 강사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내 강사는 TV 속 연예인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빨리 배운 사람을 우리가 사내 강사로 롤모델로 잡았으면 좋겠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없다라고 하면 저를 기준으로 잡으셨어도 좋겠습니다. 먼저 배워 그 힘든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사람이 행간에 나의 지식과 경험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내 강사의 모습 아닐까 라고 하고요. 사내 강사 누구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이 안 보이네요. 영상 한 번만 볼게요. 이렇게 받고,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했지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발표하는 사람만이 아는 PPT잖아요. 특정한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당신은 알겠지. 근데 남들이 보면 몰라요. 우리 사내 강사라는 것들 이게 뭐 영상으로 남길지 안 남길지 여러분이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키워드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자료만 본다고 그러면 이게 물음표밖에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아마존처럼 누구라도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된 문서라면 충분히 다른 사람이 강의가 좀 덜해도 문서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우리가 필요한 강의 자료, 강의 스킬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는 계속 활용이 가능한 교재가 됩니다. 엄청난 말솜씨가 없어도 능숙하게 내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교재가 돼요. 제가 이렇게 지금 밑줄 쳐가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서 이렇게 읽으면 제가 워드를 쳐놨지만 여러분들은 같이 충분한 교재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우리가 엄청나게 달변가가 되지 않더라도 사내 강사 또는 콘텐츠 제공자는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 사내 강사는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식과 경험을 나눠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언변이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교재, 키워드가 아니라 PPT가 아니더라도 한글, HWP 한글이나 워드, DOC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워드 같은 걸로 충분히 만들어서 풀어서 설명을 하더라도 충분히 괜찮다. 충분하다. 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영상 하나 더 볼 거고 더 봐볼게요. 보셨죠? 이분은 황농문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고요. 저서로 몰입이라는 책을 2007년도에 썼습니다. 17년 전에 썼고요. 이 강의를 들으면 제가 한 3분, 4분 정도 보여드렸는데 나도 다른 사람들이 편히 볼 수 있는 교재를 그분이 만든 교재 보니까 제가 만든 교재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는 없죠. 이게 워드로 이렇게 되어 있지 키워드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이쁜 키워드로 되어 있진 않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 이렇게 편히 말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랑 이 서울대학교 재료공학과 교수분이 얘기하는 거랑 뭐 그쵸 그분이 잘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저도 뭐 아예 말을 못하진 않지 않습니까? 막 어버버버 그런데요 저런데요 제가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딱딱딱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씀드리고 그 얘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하잖아요. 황상문 교수는 책의 저자이고 강사이고 본인이 하는 몰입 아카데미 대표이고 유튜버인데 근데 저는 그리고 여러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차이가 뭐냐? 나는 아직 안 해봤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저 황상문 교수하고 저하고 저라는 최재권이라는 사람하고 그리고 여러분이랑 차이 나는 것들은 뭐냐면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안 해봤다 뿐이에요. 여기는 17년을 했잖아요. 17년 동안은 한 거고요. 저는 이제 1년 차가 되는 거고요. 여러분은 아직 0년 차예요. 차이가 그렇게 보면은 많이 차이도 안 나잖아요. 0이나 1이나. 근데 여러분은 이미 일단은 시작은 하셨잖아요. 시작은. 저는 시작하고 시작 후 1년인 거고. 그리고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은 아무런 시작을 안 하죠. 저스트 두 잇을 안 하죠. 왜? 겁나니까. 창피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저분이나 큰 차이 없다.
목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말씀드려요. 사내 강사, 문자와 문자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그 공간에 나의 경험과 지식을 넣는 사람, 노하우를 그냥 읽어만 줘도 노하우가 나온다니까요. 이걸 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주차 주제가 뭐냐? 뭘 하셨으면 좋겠냐? 나만의 주제를 찾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의 주제를 찾아볼게요. 나는 뭐뭐뭐에 관련된 주제로 발표를 하겠다. 이게 1주차 여러분의 미션, 과제입니다. 땡땡땡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땡땡땡은 내가 남들에게 하고 싶은 그런 말하고 싶은 일 중에서 찾으면 되고요. 땡땡땡은 남들이 내게 물어보는 일 중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땡땡땡은 남들이 내게 해주기를 바라는 일 중에 찾으면 됩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면 되게 좋겠죠. 하지만 모두가 안 된다 그러면 뭐 세 가지나 두 가지나 이 정도쯤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남들이 내게 물어보는 거, 아니면 내가 남들한테 말해주고 싶은 거, 아니면 남들이 내가 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남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네 가지면 모두 좋지만 세 가지든 두 가지든 찾아가지고 이것들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걸 3분 스피치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나에게 물어보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공감해주고 문의해주고 이런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해주면 됩니다. 그 주중에 언제든지 다른 주제로 바꿔서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괜찮겠다. 저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2024년부터 500만 원 돈 쓰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글쓰기 코칭 1년권 하는데 330만 원 먼저 썼고요. 한 달 하다가 나머지 2달 동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짜리 코스에 170만 원이었다. 이거를 과정을 일주일짜리 코스를 만들었다고 해서 170만 원 했거든요. 이걸 했는데 황금 키워드 찾기라는 코스였습니다. 나는 뭘 잘하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이런 것들. 이런 거를만 찾는다 그러면 이거로 강사를 할 수도 있고 작가를 할 수도 있고 이거로 코치도 할 수 있고 이거로 뭐 할 수 있죠? 하여튼 뭐 지금처럼 대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로 나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평생에 돈벌이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나만의 황금 키워드 찾기를 170만 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날려먹었죠. 근데 이때 할 때 보면 매일 나에 대한 탐색을 할 때마다 글의 주제가 달라졌어요. 1일차, 2일차, 1일차, 2일차, 3일차 이렇게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끝 하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7일 과정인데 결국에는 하루 이틀 3일차까지만 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끝냈잖아요. 이분이 대출 경력 10년 은행원이 알려주는 부동산 부자가 되는 대출의 비밀이라는 이런 황금 키워드를 만들어줬대요. 근데 이게 황금 키워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뭐 과제를 끝까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꿔도 괜찮다는 거. 근데 기왕이면 내일에 관련된 주제면 시작하기가 더 쉽으니까 그렇게 하고, 저는 저거 할 때 내가 잘하는 건 놔두고 대출에 관련해서 잘한다고 대출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남들이 누가 사줘. 그럴 거면 내가 뭐하러 그렇게 잘하는 거 이미 알고 있는데 뭐하러 거기에 돈을 쓰고 시간을 씁니까? 난 이미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대출 잘하고 있는 거 알고 대출을 가지고 잘 알려주는 것도 이미 아는데 뭐하러 돈을 써요. 170만 원이라는 돈을 뭐하러 씁니까? 아는 거에 대해서 모르는 걸 찾고 싶었거든요. 근데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잘하는 거에서 가지치기를 하는 건 쉬운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로운 것들을 가지고 찾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런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편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편하게 발표하고 편하게 받고 편하게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방의 정식 이름이 노래 연습장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프로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프로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돈 받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때 저는 프로여야 됩니다. 잘해야 돼요. 돈 받았는데 못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는 돈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하게 해도 돼요. 돈 받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은 충분히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3분 스피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